리플 스웰 어제 날짜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리플 코인의 가격이 조금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리플 아직 들고 있어도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2일차 리플 스웰에서의 발표 내용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마지막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스피치까지 보고 나면 리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영상 확인하러 가시죠. We know for a fact Dubai is embracing these new technologies. They are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to innovation. It would be irresponsible for the bank not to learn these technologies and adapt to stay relevant. 방금 보신 건 차이나뱅크 송금 사업부장의 리플 스웰 소개 영상이었는데요. 이번 리플 스웰 자체가 조금 크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중국 최초의 은행인 차이나뱅크에서도 참여를 했다는 건 중국이 어느 정도 움직임을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자,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홍콩을 시작으로 해서 코인 시장의 패권을 가져가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플 스웰까지 나오게 된다는 건 확실히 리플을 선점하면서 미국의 SEC와 다르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1일차에서 나온 세계 4위 은행인 HSBC 홍콩 상하이 은행에서 협력을 한다는 내용을 같이 보여주면서 중국과 홍콩 그리고 두바이까지 리플에 협력을 하고 코인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리플 스웰에 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어떤 발표가 있었는지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 이벤트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리플 100개를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 리플 100개의 값어치가 8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증정 이벤트를 다시 하는 건데 이전에 증정 이벤트 할 때는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자, 현재 가격이 8만원밖에 안 되는 가격이지만 이 리플의 값어치가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스피치를 보고 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리플 1000개, 리플 10,000개의 값어치 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까지 제 영상을 계속 지켜봐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리플 100개를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리플 100개를 받아가셔서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7번처럼 행운의 숫자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플로 수익을 보게 된다면 여러 군데 제 영상을 소문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는 방법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을 보게 되면 더보기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카카오톡 채널이 있으니까 여기에 접속을 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숫자 7번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리플 100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벤트도 소개시켜드렸으니까 바로 다음 영상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This all goes down to one premise, which is the blockchain is the future, tokenization is the future. It's the question of how we get there and what speed we do there. There's been a lot of conversation about regulation and compliance, but equally and just as important, there's a lot of conversation about real-world cases, about solving problems in today's. 자, 지금 보신 건 영국의 스탠다드 은행의 암호화폐를 겨냥해서 만든 자회사 조디아 커스터디인데요.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블록체인은 미래이고 토큰화가 미래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고 어떤 속도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중요하게 생각해달라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홍콩 암호화폐 시장을 탐색하려고 10월 3일날 조디아 커스터디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리플 스웰 참가도 아마 홍콩 주요 인사들 그리고 중국 은행 인사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참가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영국의 이렇게 거대한 기업 스탠다드에서도 리플에 크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좋은 호재로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큰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토큰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 이렇게 미국 국채가 토큰화가 되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는 토큰화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는 사업인데 토큰화라는 건 실물 자산들을 가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내가 자동차나 아니면 집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가상에서
소유권을 거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집을 내가 소유권을 사게 되면 내가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는 주택을 간단하게 소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더 안전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산, 내 실물 자산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물 자산의 유동성이 계속 빨라지면 국제 시장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지금 스탠다드 기업에서 리플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 볼 건 아프리카입니다. which is where really digital payment started in Africa, is instant native. What we've done as MFS Africa was to take that instant capability cross-border. When we move money between Kenya and Uganda, we go through those two layers, as I mentioned, the messaging layer, the compliance layer, and we have to do all of this and the settlement for the end user in less than 45 seconds. 자, 방금 나온 사람은 아프리카 모바일 화폐의 기업 CEO인데요. 아프리카 인구의 90%가 모바일 화폐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모바일 화폐라는 건 금융 서비스가 발달되지 않은 우리 아프리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처럼 ATM 기기 같은 게 금융 서비스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로서 계속 교환을 하고 모바일로서 이체를 하는 겁니다. 문자 하나로 화폐를 거래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건데 이 시장 자체가 전 세계의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바일 화폐가 리플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는데 이전에 보게 되면 아프리카가 금융위기를 비트코인으로 한번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통화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송금 수수료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둘 다 보완해낸 게 암호화폐라는 거죠. 그리고 국제 송금 시스템의 가장 유일한 최고봉이 리플이기 때문에 지금 리플 스웰에 나와서 모바일 화폐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막바지에 다다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을 보고 나서 마지막에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스피치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도 보러 가시죠. Increase in demand for paying crypto for merchants. It's not only for luxury goods that the merchant would like to offer paying crypto to their clients, but also different marketplaces and major marketplaces are looking for this. So that'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자, 이번에 보신 거는 캐나다 유명 결제 서비스 기업인 누베이의 전무이사인데요. 자, 최근에 누베이는 암호화폐 부문에서 매출이 58%나 감소했었습니다. 바로 지난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3분기에 들어서 매출이 5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누베이가 주가 상승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요즘에 캐나다의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지불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건데요. 온램프, 오프램프를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온램프랑 오프램프가 뭘까요? 바로 법정화폐랑 암호화폐를 서로 바꾸는 행위인데요. 법정화폐는 달러, 그리고 암호화폐는 뭐 리플이나 비트코인이겠죠. 이거를 바로 교환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반대로 오프램프는 암호화폐를 달러로 바꾸는 거겠죠. 자, 이런 식의 서비스를 캐나다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수요 자체가 올해 들어서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베이가 지금 결제 서비스에서 굉장히 유용한 리플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리플 회사랑 협업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중국, 홍콩, 아시아 국가, 유럽 국가, 그리고 캐나다, 아프리카까지 우리 두바이 중동 국가까지 합세하면서 큰 은행들 혹은 국가의 중심이 되는 결제 서비스라는 기업들까지 리플과 협업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제 송금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는 건지 여러분들도 조금 피부로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리플은 암호화폐 송금 시스템, 결제 시스템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리플은 수수료로서 사용되면서 많은 수량 소각이 될 텐데요. 리플의 가격은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보다 최소 10배에서 100배는 오르게 될 만한 호재들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스피치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러 가시죠. Know what drives crypto rallies? I've been doing this for a while. You and I've talked about this stuff for a while. Even after all these years, it's still sometimes I'm like, what's going on? I think the crypto market overall is up 20 to 30% this year. I think this morning it was around 1%
1.3 or 1.4 trillion dollars. I think it's a reflection.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현재 미국 SEC와의 소송, 미국 규제에 굴하지 않을 거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왜 SEC랑 합의를 불발시켰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리플 기업에 최근에 입사한 사원들 중에 미국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에 비관적인 미국을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번 SEC와의 합의 자체가 만약에 성사가 됐다면 리플은 패배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나와 있었던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중국과 홍콩 그리고 중동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게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했던 행위 자체는 사실상 합리적인 행위라는 거죠. 게다가 SEC랑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리플이 지금 당장 손해볼 게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현재 홍콩이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두바이 쪽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현재는 미국 중심의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라 중국과 중동 국가의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플 스일 자체에서 갈링하우스는 좀 더 길게 보는 좋은 기업가적 스탠스를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국, 홍콩과 미국은 패권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도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스코인 또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패권 싸움의 치열한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미국 하원 의원이 내년 예산에서 SEC 가상자산 규제 예산을 뺀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에 있고요. 홍콩에서 먼저 암호화폐 현물 ETF를 승인하는 걸 원치 않은 미국은 1월 전에 ETF를 승인할 거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현재까지 가지고 왔던 주장을 번복하고 있죠. 자, 이렇게 길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리플이 어디를 선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스탠스로 반응을 하는 게 더 현명한 것인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합의 불발 자체가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리플 홀더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리플을 좀 더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텐데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댓글처럼 100억이고 1000억이고 하면 뭐하나, 뭐 홀딩하다 죽은 사람 한둘이 아닌데 무지성 홀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홀딩을 하고 계속 가만히 있는 건 여러분들이 스테이킹을 하는 게 아닌데 투자를 멈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산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금을 하신 거예요. 홀딩이란 것도 결국 투자의 단어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가격에서 사고 팔고를 반복해서 수량을 늘려나가면서 홀딩을 하는 게 진정한 투자자이지, 내가 여기서 샀는데 가격 떨어져? 그냥 가지고 있을 거야. 여기까지 떨어져? 가지고 있을 거야. 뭐 여기서 더 사지 뭐. 이게 아니라 여기서 샀던 거를 팔아서 여기 내려왔을 때 다시 사면 이 퍼센트만큼 수량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항상 소통방에서 리플에 지금 가격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리플 수량을 늘려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가스코인이나 아니면은 중국 여타 상승하는 코인들, 뭐 샌드박스, 헌트 이런 것들 다 추천을 드리면서 내후까지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 있게 계속 추천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시드 자체를 늘려서 결국엔 리플에 홀딩할 수 있는 총 보유량 자체를 늘려나가게 해드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들어오면은 추천 코인이나 리플의 매수 매도가를 알 수 있는데, 참여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영상의 하단을 보게 되면 더보기란이 있는데요. 이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제가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 리플 100개를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7번을 보내주시면서 7번 리플 구독자 소통방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리플 홀더분들과 함께 재밌는 소통, 재밌는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리플의 인사이트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면서 재밌는 투자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럼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